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면서 연구 설계 혹은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를 설명하기 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척도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척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표본의 크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문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설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후, 그리고 연구 설계 혹은 연구 방법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도는 변수나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 개념은 우리가 잠재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재 변수에는 만족도, 몰입, 그 다음에 뭐 태도, 이런 어떤 추상적인 그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척도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 혹은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고, 또 그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척도가. 그래서 잠재 변수의 종류가 많기도 하지만 하나의 그 잠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척도도 많다. 그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보의 양에 따라 네 가지 척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 척도, 명목 척도, 서열 척도, 간격 척도, 비율 척도,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시면 이게 명목, 뭐 서열, 간격, 비율,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척도는 네 가지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간격 척도, 비율 척도, 이런 식의 순서로 가면서 하위 척도가 명목 척도인데, 이 척도 순으로 가면서 그 최종 비율 척도까지가 상위 척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명목 척도 같은 경우는요, 이 정보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척도의 그 상위, 하위를 구분할 수 있는데, 명목 척도가 가장 낮은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서열, 간격, 비율 척도 순으로 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명목 척도는 응답 대안을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그냥 숫자를 부여한 것 뿐이에요. 측정 대상의 특성만 구분하기 위해서 숫자나 뭐 기호를 부여한 것으로서 양적인 분석이라든가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셈 뺄셈, 이런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명목 척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상위 척도로 우리가 설문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분석 방법을 고려해서 설문지를 구성해야 된다. 우리가 나 이제 어떤 분석 방법을 사용해야지, 어떤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척도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 방법을 이용할 거야,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질문들을 먼저, 문항들을 측정을 해서 구성을 한다, 설문을. 그럼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 심지어는 그 데이터, 자료 수집 데이터를 모두 버려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목 척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명목 척도는요, 임의로 수치를 부여한 척도예요. 그러니까 대소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다, 크다, 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범주의 정보만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와의 성별은 남자, 여자, 1번 남자, 2번 여자. 기와의 결혼 여부는 1번 미혼, 2번 기혼. 그 다음에 기와가 자주 보는 쇼폼은 1번 틱톡, 2번 쇼츠, 3번 릴스, 4번 기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타에는 우리가 이제 기타라 그러면 이 응답자들이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타 옆에는 가급적이면 직접 수기로 쓸 수 있게끔 공란을 이렇게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접 수기로 할 수 있게끔. 이 명목 척도는요, 그 분석 방법이 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교차 분석, 카이스퀘어 검증으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모수 통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성별을 남자, 여자 이렇게 그냥 이름만 딱 부여한 거잖아요. 척도가 명목 척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속 변수로 만약에 사용하겠다.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로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냐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가 판별 분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뭐 남자 여자가 종속 변수에 있다고 한들 그 의미를 부여하기가 나중에 결론 쓰는 기술하기도 조금 많이 이제 할 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명목촉도로 구성된 이 범주형 변수들을 그 종속 변수로서 활용해서 쓰는 거는 글쎄요,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서열촉도. 서열촉도는 명목촉도의 그 범주도 특성을 같이 가지면서 대상의 특성을 그냥 서열로만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서열. 뭐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이 순위, 뭐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다음에 학년, 선호도, 뭐 소득 수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가장 선호하는 외식 유형 순서에 따라 순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1번 한식, 2번 중식, 3번 일식, 4번 양식, 5번 기타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뭐 1등, 1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열의 정보와 그 범주의 정보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학원 이제 가려고 대학원을 서치를 했어요. 근데 대학원 순위 1위에서 대학원 순위 5위한 대학을 이제 봤는데 우리가 대학원 순위가 5위라고 해서 1위 1등한 대학원보다 5배 좋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서열만 나타내는 거예요.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몇 배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열 척도는 순서와 범주의 정보를 갖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응답자가 가고 싶은 대학원 3개에 대한 순위를 정한다고 쳐볼게요. A 대학의 1, B 대학원의 2, C 대학원의 3이라고 응답했다면 순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가장 선호하는 대학원 A와 선호하지 않는 대학원 B와 C를 구분해서 이걸 범주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대학원, 선호하지 않는 대학원 이렇게 해서 그 범주로 2개의 범주로 또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명목형 척도도 특성을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 분석 방법이 좀 제한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비모스 통계의 맨 휘트니 유 검증이라든가 크리스컬 윌리스라는 검증 H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먼 서열 상관 분석이라든가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격 척도. 이 간격 척도가 사실 이제 좀 많이 우리가 논문에서 설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대상들 간 순서와 간격의 동등한 정보예요. 동등한. 이 간격이 동등합니다.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크기의 정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Q, 온도, 지수, 그리고 이제 리커트, 뭐 추상적 잠재 변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때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나는 OTT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 이러면 1번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보통이다, 그 다음 4번, 5번 가서 매우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간격 척도는 연속적인 수로 평균과 표준 편차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량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 0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0의 값이 없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은 서적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도. 온도는 우리가 온도계가 0을 가리키면 이는 온도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0은 없는 거예요. 이 간격 척도에서는. 0도, 우리가 온도가 없는 상태가 없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간격이 동일한 겁니다. 뭐 시간, 이런 것도, 분, 이렇게 간격은 항상 동일하잖아요. 이게 간격 척도다. 리커트 척도도 이제 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간격 척도로 보는 건데, 리커트 척도는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린다고 했지만, 뭐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걸 간격 척도로 봐야 되냐, 서열 척도로 봐야 되냐, 뭐 이런 거 있는데 보통 우리는 간격 척도로
적용해서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의 동등한 정보를 또 예를 들어보면 뭐 시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5도와 6도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1도죠. 9도와 10도의 차이도 1도예요. 이런 것처럼 간격이 동일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격 척도라고 한다. 그래서 간격 척도 분석 방법은 이제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가 계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문에 양적, 실증 분석에 많이 쓰는 논문이죠. 차이 비교 검증, t-테스트, t-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 종속 변수를 우리가 그 간격 척도로 사용한 그 척도를 종속 변수로 둔다고 했을 때 안오바, 안코바, 뭐 M안오바, 그러니까 공분산 분석, 뭐 다별량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인 분석 다 사용 가능하고 회귀 분석 또 사용이 가능하고요. 회귀 분석은 뭐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전부 다 간격 척도, 리커트 척도로 이용이 됐다면 회귀 분석은 다 사용이 되고 뭐 상관관계, 판별 분석, 군집 분석, 다차원 척도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 간격 척도를 우리가 독립 변수로 사용할 때 그리고 명목형 척도가 종속 변수 있을 때 이럴 때 로지스틱을 사용하는데 결국은 간격 척도로 우리가 질문 문항을 구성했다면 그만큼 분석할 게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논문에서 간격 척도를 사용한다. 자, 그럼 아까 이제 리커트 척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다고 했거든요. 리커트 척도는 이제 우리가 그 설문을 제작하려는 이제 순서를 조금 이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예비 문항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선행 연구에서 예비 문항들을 쭉 수집을 할 거예요. 스트레스 척도로 이거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수집을 쫙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지 이제 수를 결정하는데 그럼 리커트 척도를 이 보기를 몇 점으로 놓을 거냐. 그래서 2점.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5점 척도. 또 더 나가서 7점, 뭐 9점, 10점, 11점 이렇게도 나가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7점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응답자들이 그 의미를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7점, 2점부터 가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5점 척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5점과 7점 척도를. 그리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선정으로 예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비 문항 양호도 분석한 후에 최종 척도에 포함될 문항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 양호도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문항에 대해서 총점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측정 문항, 질문들에 대한 5점, 뭐 4점, 3점 뭐 이런 식으로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 총점 간의 상관계수를 검토해서 상관계수가 높으면 이 문항은, 이 설문 구성은 양호도가 좋다. 양호도를 좋은 문항이다. 이런 문항들은 좋은 문항이다. 우리가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성된 리커트 척도의 신뢰도 확인을 또 해야 되죠. 신뢰도 확인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뢰도가 있게 대표적으로 크롬바 알파를 우리가 구해서 리커트 척도 지금 이 질문들이 제대로 신뢰도 할 수 있고 문항의 양호도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리커트 척도는요, 우리가 주관적인 정서, 그리고 어떤 상태 차이로 동일한 간격으로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리커트 척도는 원칙적으로 서열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간격 척도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5점 척도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에 매우 이제 보통 1번부터 부정적인 것부터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이 문항을 놓게 돼 있거든요. 척도가. 1번 매우 불만족과 2번의 불만족의 간격. 매우 불만족과 그냥 불만족의 이 간격이 2번의 이 불만족의 간격과 3의 보통의 간격이 정확히 동일합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인데 이 간격이 모두 우리가 정서가 그 응답자들이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격 척도로 아까 동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열 척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학자들마다 이 의견이 상이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리커트 척도로 우리가 간격은 동일하지 않지만 그 서열 척도로 구분한다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 계산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간격 척도로 우리가 취급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혹은 도서 이런 데서는 어떤 건 리커트 척도가 간격이다. 또 어떤 책에서는 서열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선행 연구의 많은 그 논문들에 보면 설문을 통해서 실증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통계 분석을. 그렇다면 리커트 척도의 간격이 동등한 것으로 본다라는 가정하에 관습적으로 우리가 간격 척도의 범위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율 척도인데요. 이 비율 척도는 모든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상위 척도예요. 최고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율 척도는 하위 또 그 명목이랑 서열, 간격 척도의 특성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범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어요.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비율 척도로 우리가 측정을 하면 이걸 전부 다 범주화 다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척도에 이용할 수 있는 분석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적 0을 포함하고 개별값이 절대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0이 있어요. 그리고 비율 척도는요. 그 가급적 우리가 그 구성을 할 때 비율 척도로 그 설문 문항을 질문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몸무게, 키, 뭐 매출액, 나이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기사의 지난해 1년간 매출액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얼마라고 쓸 거예요. 혹은 기아의 소득은 뭐냐면 얼마로 이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비율 척도인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걸 어떻게 범주화 시키냐면 분석을 했더니 그 소득 구간을 아니면 매출 구간을 1,0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묶어야지. 그리고 2천만 원 이상부터 뭐 3천만 원 이하 미만까지 묶어야지. 1번, 2번 이런 식으로 묶어야지. 이러면 범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 분석을 할 수 있다. 뭐 GI 나이는 직접 수기로 쓰게끔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율 척도다. 분석은요. 모든 통계 분석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목 척도, 서열 척도 전환해서 비모수 통계도 가능하다. 그래서 비율 척도가 상위 척도이기 때문에 최고의 척도이기 때문에 비율 척도로 이제 많이 하시면 되고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간격 척도, 이제 리커트 척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 네 가지 척도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질적 척도, 범주형, 명목 척도, 서열 척도, 그리고 양적, 그러니까 연속형 척도 셀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간격 척도와 비율 척도로가 있다. 그런데 명목 척, 그 범주형, 질적 척도의 명목 척도, 서열 척도는 평균을 낼 수가 없다. 그 사칙 연산이 안 된다. 평균 측정은 뭡니까? 명목 척도는 최빈값. 최빈값은 뭐예요? 가장 많이 관측된 수, 그러니까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그거를 그 값이죠. 관측되는 가장 많이 관측된 그 수. 그럼 그게 이제 평균 측정으로 최빈값밖에 안 되니까 뭐 빈도 분석이라든가 카이스퀘어, 뭐 교차 분석, 그리고 비모수 통계를 할 수 있고 서열 척도도 사칙 연산이 안 되고 평균 측정은 중앙값. 중앙값은 뭡니까? 응답한 데이터 그 관측에 대한 수에서 딱 중간에 대한 값. 이게 중앙값이에요, 평균. 그래서 서열 상관 분석이랑 비모수 통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좀 많이 제한돼 있죠, 분석이. 그런데 간격 척도나 비율 척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간격 척도는 산술 평균이 되는 거고 비율 척도는 기하 평균, 뭐 조합 평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은 둘 다 간격 척도와 비율 척도는 둘 다 모수 통계가 다 가능하다. 비모수 통계도 가능하다. 범주화 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을 구성할 때 그래 그 비율 척도로 구성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뭐 거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지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나이, 뭐 소득 이런 거 물을 때도 보기 문항도 제시하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 수기로 직접 쓰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질문을 우리가 그거 할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문지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또 다음에 이어서 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민감한 부분들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뭐 몸무게라든가 혹은 뭐 나이 이런 거는 잘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응답자의 특성들이 있는데 뭐 비율 척도가 상위 척도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척도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